중국에서도 명물로 알려진 개봉의 야시장은 음식 문화의 천국이다. 음식은 대체적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값싼 것들이다. 그래서인가 개봉의 야시장은 서민들에게 인기가 좋다. 3천여 개나 되는 간이 음식점은 모두가 개인 사업이다. 요리 솜씨에 따라 소득도 다르며 그 소득의 전부를 자기 것으로 한다. 사회주의에서 만난 시장 원리는 자본주의의 그것과 똑같다. 여기서 장사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你们在这做生意有多长时间了？有半个多月。半个月了。 돈 많이 버셨어요? 挣了不少钱吧？ 많이 버셨어요? 可以。没开放的时候没钱，就是有钱没地方花。现在有钱了，就可以到夜市看一看，这吃个饭呢，喝个酒了，几个朋友到一起聚一会，挺高兴的。 중국 땅에서의 기아 문제는 수천 년 동안 풀지 못했던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 굶주림은 사라졌고 중국식 묵찌빠 놀이로 술잔을 기울이는 여유까지 생겼다. 13억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단행됐던 수많은 실험들. 그러나 그 실험들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중국인들은 말한다. 13억 인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한 것은 중국식 사회주의가 결행했던 수많은 실험 때문이었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취재팀은 그 실험의 대상이 됐던 농민들을 만나기 위해 신향으로 가는 기차표를 끊었다. 기차는 3등석이다. 가장 중국적인 모습을 보기 위한 취재팀의 선택이었다. 취재팀의 선택 판단은 적정했는가 싶었다. 그러나 공안원들이 촬영 제지를 했다. 취재팀은 할 수 없이 3등석에서 1등석으로 쫓겨갔다. 3등실 요금으로 1등실에서 갈 수 있는 횡재였지만 취재팀에게 있어 그것은 행액일 뿐이었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중국의 모습. 취재팀은 그것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일등석은 침대칸이다. 통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엔 1인용 의자가 반대쪽엔 3층 침대가 매달려 있다. 대륙에서의 기차 여행은 잠과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차의 흔들림에 쓰러지지 않도록 새로 만든 물통도 이방인에겐 흥미롭다. 다시 이거는 뭡니까? 그 열차 안에서 취재팀은 승객 대표를 만났다.
객실마다 한 명의 승객을 선출해서 여행 중에 발생하는 불편 사항들을 승무원에게 건의하는 사람이다. 이거 타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정년 퇴직 기념으로 부부동반 여행길에 나섰다가 승객 대표로 뽑힌 이 사람은 그것을 몹시 자랑스러워했다. 예, 승객들을 도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주 기차는 승객 대표제라는 지극히 민주적인 모습으로 황하를 가로질렀다. 황하는 청해를 발원으로 해서 수만리 노정을 흘러와 하남성에 도착한다. 그 도도한 흐름과 함께 실려 내려온 토사는 농민들에게 더없이 훌륭한 농토가 됐다. 이곳에서 농경문화가 시작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인 태하도는 그렇게 농경문화가 시작됐음을 시사했다. BC 5000년경 사람들은 이곳에 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했다. 처음으로 곡식을 심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으며 토기를 만들어 사용했다. 황하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했다. 그 유적지를 발밑에 두고 대하돈 사람들은 여전히 땅을 일구며 살고 있다.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농사 방법 또한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농사법 그대로일 뿐이다. 황하는 문명과 함께 재앙도 안겨주었다. 사람들은 그 혹독한 재해를 피해 철새처럼 떠돌아다녔다. 피해의 주체는 대부분 농민들이었다. 강의 범람으로 순식간에 농토를 잃은 사람들은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농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실험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을까? 신양에 도착한 취재팀은 택시를 탔다. 그 택시 백밀러에 매달린 모택동의 사진은 택시기사의 부적이다. 모택동의 사진을 지니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난다는 믿음이 중국 사회에서는 존재한다. 서민들의 그런 믿음은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성공시킨 모택동에 대한 존경심에서부터 출발된 것인지도 모른다. 취재팀은 바로 그 혁명의 주체가 됐던 농민들을 만나고 싶었다. 황하에서 20km쯤 떨어져 있는 유장촌 마을을 찾은 목적도 거기에 있었다. 건국 직후 모택동이 제일 먼저 손을 댄 것은 낙후된 농촌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는 데 있었다. 혁명 당시 중국 국민의 90%가 농민이었고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원대한 실험이 필요했다. 모택동은 그 실험의 하나로 농업의 집단화를 부르짖으며 인민공사의 설립을 추진했다. 진리영은 그런 실험들이 맨 처음으로 시도됐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그 흔적조차 희미하다.
취재팀은 우선 칠리형 유장촌민위원회를 방문했다. 사무실은 그 자체로 커다란 방명록이었다. 이선념과 강택민 그리고 이붕이 다녀가며 저마다의 생각을 남겼고 모택동도 그 한곁에 이런 글귀를 남겼다.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능히 구할 수 있다. 취재팀의 방문을 받은 부녀 안내원은 사회주의가 농촌을 살렸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성공은 모택동 주석 때문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사무실 옆에 있는 전시관에는 마을의 지난 역사가 담겨 있다. 그들의 설명처럼 이 마을의 가난은 인민공사 이후 많은 실험 끝에 해결됐다. 그리고 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발걸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전시관 한편에는 해방 전 중국 농촌이 얼마나 비참했던가를 극명하게 증명했다. 농민들에게 가해졌던 지주들의 착취가 역설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청조 말기의 중국 농촌은 군벌끼리의 전쟁과 제국주의의 무력 침투로 처절하리만큼 황폐했다. 또한 5할이 넘는 소장료와 강제 사역 그리고 해마다 찾아드는 홍수와 가뭄으로 농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 중국 역사상 독재 정치가 행해질 때마다 그것을 타도하기 위해 걸기했던 것은 언제나 농민들이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던 모택동은 농민들을 혁명의 광장으로 이끌었다. 모택동을 향한 농민들의 지지는 전폭적이었다. 그에 따라 농민이 주체가 된 혁명은 마침내 성공했다. 해방군이 북경에 입성하는 날 사람들은 열광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더 이상의 착취와 굶주림은 없어 보였다. 그들에겐 오직 새로운 세상과 희망만이 있었을 뿐이다. 1949년 10월 1일 모택동은 북경 천안문 광장에 모인 30만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화人民共和国 정양人民政府 이유本日 전리령 진정으로 인민이 주인된 세상. 모택동의 정책은 지극히 단순한 것이었다. 모택동은 우선 농민들의 희망에 맞는 정책을 실시해서 당시 인구의 90%인 농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나누어주고 밀렸던 토지세도 탕감해 주었다. 토지 개혁이야말로 농민들이 원했던 일이었으며 그것이 실현됨에 따라 농민들은 자동적으로 모택동의 신체제를 100% 지지했다. 그러나 토지 개혁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토지 계획을 해서 농민에게 땅을 나누어주었지만 경작 기술상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땅은 생겼는데 밭을 갈거나 경작할 때 또는 물을 댈 때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 천연적인 재해까지 막아낼 생각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한 마을에 몇 가구가 힘을 합쳐서 농사일을 하는 협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규모 조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체를 넓혀서 초급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초급사는 한 촌락 전체 혹은 몇 개의 촌락을 묶어 한 단위로 만든 겁니다. 우리 하남은 예부터 천연재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재해에 대처할 더 큰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초급사를 거쳐 다음 단계로 고급사를 시행했습니다. 고급사는 초급사를 다시 확대한 것인데 이때부터 조금씩 농업 생산력과 기술력이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의 노동력과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행됐던 합작운동은 농업 생산력의 한계를 가져왔다. 그에 따라 공산주의를 빠른 시간 내에 실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다. 진리형의 인민공사는 그런 목적으로 출발됐다. 그렇게 시작된 이마을 인민공사는 모택동의 방문과 함께 이상적인 중국 농촌의 바이블로 떠올랐다. 모택동이 추진했던 인민공사는 중국 전체를 완전한 공동체로 전환시키려는 실험이었다. 그리하여 모택동은 농민들에게 모든 농지를 포기하고 인민공사에 참여하도록 명령했다. 모택동의 명령으로 하루아침에 토지 소유권을 빼앗긴 농민들은 결국 인민공사로 집단화될 수밖에 없었다. 진리형 인민공사에 대한 모택동의 시찰이 있은 2달 후 인민공사는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농민들의 개인 소유물을 빼앗고 함께 일하며 다 함께 식사하도록 했다. 또한 집까지 해체해서 그 목재로 인민공사 공동주택을 지어 살도록 했다. 전국을 인민공사화하자 출세에 눈이 먼 농촌 간부들이 거짓으로 농업 생산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모택동은 그 거짓 보고를 믿고 소리 높여 대약진운동을 부르짖었다. 그에 따라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의 공업으로 빼돌려졌다. 대약진운동은 일종의 대중운동이었다. 대중의 행동만 있으면 15년 내에 영국을 앞지른다는 구호로 수억의 농민들을 대약진운동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들은 농촌에 타격만을 가한 채 실패로 끝을 맺었다. 실패의 상처 때문인가 모택동 시찰 기념관엔 먼지만이 자욱했다. 대중운동이라는 실험의 좌절로 결국 인민공사는 해체됐다. 그러나 진령의 발전 뒤에는 또 하나의 실험이 있었던 게 분명했다. 취재팀은 그 이후의 농촌 모습이 궁금했다. 그래서 현재 농민들의 생활을 보여달라고 촌민위원회 측에 부탁을 했다. 여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공산당원의 안내로 찾아간 이 농가는 50평짜리 2층 집이었다. 농가의 살림은 두루 갖춰놓은 가전제품들만으로도 윤택해 보였다. 다만 예측지 못했던 농민들의 생활에 취재팀이 당황했을 뿐이다. 청소하는 중이에요 지금? 청소를 가서 끝냈대요 오늘. 청소를 끝내셨어요? 그러나 냉장고는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다. 할머니 방. 예. 선풍기 있고. 50평 규모답게 방은 많았다. 식구 수대로 각 방을 쓴다고 공산당원은 잊지 않고 자랑했다.
안방에 걸려있는 액자에는 집주인의 관광 사진이 빼곡히 들어있었고 놀러 가셨을 그 곁엔 모택동 사진도 잊지 않고 걸려있다. 是到北京玩的。他们咱们这干是免费啊。 그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2층에도 많았다. 오토바이 있으니까. 아,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안 쓴다고요? 예, 안 씁니다. 아, 그리고 이제 미신이 있고. 그렇다. 분명 이 모습은 중국 농촌의 평균적인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실험이 있었길래 이들은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취재팀은 그것 또한 궁금했다. 그래서 이런 마을이 아니라 평범한 농촌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들은 그러마 하고 취재팀을 다른 곳으로 안내했다. 아니 그럼 여기 농민들이 다 강석이의 안내로 도착한 이태촌 마을 역시 먼저 마을과 비슷했다. 그러나 취재팀은 한결할 수 없었다. 강석이의 안내 없이는 취재가 그나마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예, 중국에서 대표적인 농민 스타일. 不是这个叫叶，这个是叫个，对吧？ 네, 그래 좋습니다. 往这边来吧，还是往那走了？ 강석이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경작하는 과수원으로 취재팀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민들과의 만남도 주선해 주었다. 이어서 그들의 안내로 찾아간 곳은 45평짜리 태양열 주택의 농가였다. 네. 목화.棉花. 집주인인 교시 노인은 사전에 연락을 받은 듯했다. 안녕하세요. 뭐? 텐트? 텐트? 렌즈? 这烟谁抽啊？ 사회주의 국가에서 만난 텐트 담배. 这烟是叫谁抽的？ 농사를 안 지시겠네요. 교시 노인 집의 취재는 그런 만남으로부터 시작됐다. 开哪门了？开门上门开门。交换了，有人就找交换。 교시 노인집은 3대가 한 지붕 밑에서 살고 있는 그런 농가였다. 예순여섯인 왕씨 노인은 취재팀에게 켄트 담배를 권했던 교시 노인의 만화님이다. 이들의 아침 식사는 콩국과 빵, 반찬 몇 개가 전부일 만큼 지극히 간단하다. 43인 띠엔인 씨는 노인의 둘째 아들이고 아내인 이 씨는 2살 연상이며 22살인 장녀는 간호사라고 했다. 아침 식사를 끝낸 노인이 집을 나선다. 취재팀은 영문도 모른 채 노인을 따라갔다. 농사꾼인 줄 알았던 교시 노인은 직장인이었다. 동네에 있는 건축자재 공장의 정문 수유였던 것이다. 73세 노인. 그는 수유이기 전에 토지 개혁에 참가했던 농민이다. 그때 나도 땅을 나눠주는 일에 참가했는데 우린 졸라게 전체 인구와 토지 면적을 알아보고 전체 평균을 냈어요. 그리고 사람 수에 따라 땅을 나누었는데 한 사람이 한 마디씩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좋아했어요. 물론이죠.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那才是 모두들 좋아했습니다. 아주 좋아했어요. 那个土改的时候，分到地以后，人民公社化的时候啊，那不是那个土地不是都归人民公社了吗？那时候是您是怎么想的？ 那时候 그렇습니다. 土地有 그때 우린 땅을 다시 국가에 돌려줘야 했어요. 우리 집도 대선 맞이기 받았는데 그걸 돌려주려니 처음엔 무척 속이 상했어요.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속상한 마음은 나중에는 조금씩 없어졌지만 나는 옛날 일을 다 기억합니다. 땅을 돌려주고 우린 인민공사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농기구도 모두 함께 쓰고 새로 지은 집단 숙소에서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식사도 몇백 명이 하나의 팀이 돼서 함께 했죠. 밥을 먹고 난 후에는 생산팀들이 전부 함께 나가서 일했어요. 전 그때보다 지금이 좋아요. 지금은 이전보다 자유가 많거든요. 实际上都不一样。 교시 노인이 수려한 얘기는 중국의 현대사였다. 땅에 의지하며 수없이 반복되는 실험들을 묵묵히 받아들인다. 그 실험의 나날들이 교시 노인에게는 삶의 전부였는지도 모른다. 농사는 교시 노인의 며느리인 이 씨가 도맡아서 한다. 소득이 좋은 목화 농사 역시 마을에서 공동으로 선택한 품종이다. 목화밭 그 자체는 국가 소유다. 마을 사람들은 회의를 거쳐 품종을 선택하고 공동 작업으로 씨를 뿌린다. 그 다음에 필요한 농사 관리는 개인이 알아서 한다. 추수철이 되면 수입의 일할을 국가에 바칠 뿐 나머지는 개인의 몫이 된다. 그럼으로써 농민들의 의욕과 생산성이 자연히 높아진다. 哎，现在家里现在有几亩地？ 6亩， 직접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那6亩地都是自己种的。啊，自己种。 그러면 여기서 수확한 거는 전부 다 자기 수입이 되나요? 这棉桃摘下来以后，是不是都自己卖啊？是呀，是自己买，自己买了面摘。 작년에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去年收了多少棉花？去年买了3斤800多块钱。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예요? 하나. 교시 노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땅은 14줄. 가족 한 사람당 한 마지기 정도가 배정된 셈이다. 그렇다면 국가 소유의 땅은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궁금했다. 농경지는 공동 경작지와 자유전이 있는데 자유전은 농민에게 자유롭게 농사짓도록 나눠준 땅입니다. 자유전에선 개인이 농작물을 선정하고 집단의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공동 경작지는 집단적으로 밭갈이와 씨 뿌리기를 한 뒤에 농민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농민은 비료를 치거나 농약을 치거나 해서 스스로 관리하고 수확하게 되는데 그중 일할은 국가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 수입이 됩니다. 이때 농민은 비료나 농약값 정도만 부담하고 종잣값이나 밭갈이 비용, 수도, 전기세 등 일체 비용은 전부 우리 촌민위원회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마을의 중심 땅은 공동 경작지다. 교시 노인에게 할당된 목화밭도 공동 경작지의 일부였다. 다양하게 마련돼 있는 농기구들도 마을 공동 소유이며 그것을 이용한 작업 또한 모두 함께한다. 그렇다. 그들의 집단주의는 아직도 건재했다.
집단 경제를 발전시키고 효율적인 집단 형태를 위해 개인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자. 그것이 중국 농촌이 택한 사회주의의 새로운 모델이자 실험이었으며 개혁 개방 정책의 하나로 받아들인 연산 승보제였다. 우리는 1978년 3차 전중대 이후 농촌에서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연산 승보제입니다. 연산 승보제로 농민은 비록 계약된 땅이긴 하지만 자신의 농지에서 경작할 수 있게 됐고, 농민은 그동안과는 달리 자극받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정부도 대량의 지원을 했는데 우리는 5가지 동의를 했습니다. 5가지 동일이란 물주기의 동일, 집단 밭갈이, 집단 제초 작업, 집단 씨 뿌리기 등 경작상의 통일, 그리고 병충해 방지의 통일, 종자 공급의 통일, 기술 지도의 통일을 말합니다. 이런 정책으로 농촌에 여러 특혜가 주어지고 또 과학 기술도 도입됨으로써 농업 생산력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유자는 국가가 개인에게 나누어준 땅이다. 물론 땅에 대한 소유권은 없지만 경작권이 허용되므로 품종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자유자는 가족당 한 마지기 정도가 분배됐다. 땅은 넓어도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개혁 이후 처음으로 가져보는 개인 땅이므로 농사는 가족 모두가 나와 정성을 다한다. 하지만 자유전에서의 개인 농사는 어쩔 수 없이 가난하다. 개인의 능력으로는 현대식 농기구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자유전에서 얻는 수입은 모두 농민 것이 된다. 그것이야말로 가난한 농민들이 오래전부터 희망했던 일이다.这有几分地？有半亩地没有？ 100斤。 1亩地。 괜찮았습니까? 그 땅콩 저 수확하신 거 收成怎么样？收成怎么样？啊收多少这1亩地？那1亩地那时候能多少？俺今年头一年种。头一年种。啊。他说呢，就是这不是自留地吗？自留地。就是有自留地，就是您生活怎么样？生活好，啥都种得算全，吃得算好。那当然高兴了，这你自由嘛，你想种啥种啥，是不是？这是那什么那个溜地溜出来的是吧？溜地溜出来的。 이게 한 개라도 아까워서 그러시는 겁니까? 是觉得就是埋到地里是不是可惜？可惜。对了，你把它溜出来，人吃了不可惜呀。 자유전은 공동소유의 땅보다도 소중했다. 그래서 농민들은 집단 농장에서 느끼지 못했던 애착으로 자유전에 매달렸다. 농부에 따른 밭에 떨어져 있는 땅콩 한 알도 버리기가 아깝다고 말했다. 비록 그 차이는 적지만 노력한 만큼 소득 격차가 달라지는 농사일. 그러나 농촌의 젊은이들은 바깥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想不想到城里去生活呀？想去。 가고 싶다고요? 干啥活都中哈。看运气了，反正。那温顺。 해방 전 이곳의 농가 소득은 300원이었다. 지난해는 그보다 3배가 많은 1,450원으로 뛰어오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제 먹고 사는 일은 해결된 셈이다. 그러나 아직도 농민들의 소득은 도시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격한 차이가 났다. 농촌을 대상으로 단행됐던 수많은 실험들은 분명 변화를 통과했다.
그에 따라 개인과 개인 혹은 마을과 마을 사이에 인구 격차가 생겼지만 그것이 어쩌면 중국 농촌의 미래인지도 모른다. 어차피 오늘의 습양은 내일의 해가 될 것이므로. 이태촌의 아침은 동네에서 열리는 자유시장으로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자유시장. 그 이름답게 시장에 나온 물건들은 다양하다. 이른 아침 리어커를 끌고 나온 장사꾼들 중에는 농민들도 적지 않게 끼어 있다. 시장 경제의 새로운 변화다. 这茄子是你们自己地里种的呀？是不是？是。啊。 농사 얼마나 지으셨어요? 家里种多少茄子啊？ 1亩多。 啊，1亩多呀。种的茄子卖了多少？就是卖7毛块钱吧。 啊。 농민들이 전문적인 장사꾼으로 직업을 바꾼 것도 변화 중에 하나다. 그들은 도매 시장에서 사온 물건들을 이곳에 가지고 와 이익을 챙긴다. 这你把这5块钱都换成3块钱，换这1块钱。 돈에 대한 욕구.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사리 추구는 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혁명과 자본주의가 한데 공존하고 있는 나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농촌의 가난을 구제할 수 없다. 교시노인의 아들인 이예민 씨는 자신을 면사 공장에 다니는 월급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래서 그저 직공이려니 생각했건만 그는 공장에서 최고 실력자인 당석기였다. 취재팀을 까맣게 속였던 것이다. 어찌됐든 당석이가 들려준 문화 대혁명에 대한 의견은 의외였다. 문화 대혁명 때 이유도 없이 많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큰 손해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3년간 손실을 보았습니다. 문화 대혁명 때문에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지 못했거든요. 만약에 문화 대혁명이 없었다면은 지금의 중국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문화 대혁명이 없었다면 중국은 현재보다 훨씬 좋아졌을 겁니다. 혁명은 중국을 10년이나 후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예민 씨가 몸담고 있는 이 공장은 향진기업이라는 마을 공장이다. 마을의 유효 노동력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 4년 전에 설립된 공장이다. 마을 주민 140명이 이 공장을 다니며 한 달 월급으로 140원을 받는다. 공장은 일종의 주식회사 형태다. 주식의 80%는 촌민위원회 몫이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소유한다. 판매 실적이 나아지거나 주식값이 뛰어올라 이익이 생기면 그것을 모두 직원들에게 나누어 준다. 마을에는 이런 형태의 공장들이 14개나 있고 사람들은 그 공장들을 통해서 살아남고자 했다. 땅은 넓어도 인구가 많아 저소득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농촌의 공업화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한 노력들은 부분적이나마 농민들의 삶을 바뀌게 했다. 교신에도 바로 그런 정책의 혜택을 받은 집이다. 가족들이 안팎으로 번 돈 3만 6천 원, 우리 돈으로 600여만 원을 모아서 이 2층집을 마련했다. 집도 있고 가전제품도 고루 갖추었고 아내는 이제 VTR만 마련하면 남부러 올 것이 없다고 말했다. 那买了房子以后，还有富裕的钱吗？反正还一整个，一整1万多块钱。 통장 같은 거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有那啥那个车存款条啥的。啊，有，就你拿来看看。 이겁니까? 음. 통장이 이렇게 통장은 생겼나요? 일종의 예금 증서다. 그 안에 들어있는 총액은 11,000원. 도시근로자 월급이 200원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무척 큰 액수다. 많이 저금하셨네요. 啊。准备，反正是咱要一个房吧，咱要一套，咱买个房。 到媳妇儿一整，媳妇啊儿才这啥个媳妇儿。 嗯。 그거 사서 뭐 하시게요? 再买一套。咱买一套嘛，你2儿嘞是吧？你2个儿不能2套房。啊。准备供不供那个？供大学吧，啊，供个大学。啊。伢上的7年级。啊。高中吧，是吧？ 대학을 보내게. 왜 대학 보내고 싶으세요? 为啥想让儿子就是考大学呢？那反正是小工的，他只要有那能力一直工的，他别说了，反正你有本事考个中专走了，反正主要是要能考大学就得考个大学。 어느 나라건 학교 앞은 다 비슷비슷한 모양이다. 불량식품일지라도 더욱 맛있어 하는 아이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다.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함께 있는 이태촌 학교. 국가 규정의 학비를 포함한 모든 것을 마을에서 부담한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중국어라 하지 않고 한어라고 한다. 그러나 그 한어 속에도 무수한 사투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국민학교에 입학하면 우선 표준말인 보통화부터 배운다. 보통화 어문책은 그림책에 가깝다. 한쪽엔 그림, 그 곁엔 그림과 비슷한 한자가 적혀 있다. 그림을 통해서 글을 익히는 이른바 간도식자였다. 이태촌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남루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표정은 더없이 맑고 따뜻했다. 그렇다. 아이들은 중국의 미래였다. 교실 벽에 붙어있는 소학생 수칙은 이러했다. 집단에 관심을 가지고 노동을 사랑하며 양식을 아끼면서 먹고 입는 것을 가리지 않는 어린이가 되자. 소학생의 수칙은 중학교에 와서 사상 정치로 연결된다. 당석이의 아들 엔슈에도 그런 교육을 받는 중학교 2학년생이다. 중학교 2학년 교과 시간에는 놀랍게도 영어 과목이 들어있다.
气丝就是否定句子。엔슈에는 영어 시간이 늘 긴장된다. 그러나 그는 학생회 회장이고 학과 성적도 상위권이어서 교사들에게 신뢰를 받는다. 교실 뒤편 게시판에 써있는 금언들은 사춘기 학생들의 꿈을 대변했다. 옌슈의 꿈은 대학에 진학해서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귀향해서 마을 공장에 취직해 농촌 공업화에 기여하려 한다. 옌슈의 꿈은 어쩌면 중국 농촌의 미래인지도 모른다. 나흘 동안 중국 농촌을 돌아본 취재팀은 정주로 돌아와 자유시장을 찾았다. 자유시장은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는 발길로 혼잡했다. 풍성하게 진열되어 있는 농산물들은 모두 싱싱했고 거래 또한 활기에 찼다. 계획경제가 아닌 자유경제 체제로 바뀐 시장 원리는 이곳을 눈부시게 돌아가게 했던 것이다. 품질에 따라 가격도 각기 다르다. 농민들의 노력에 따라 선별되어진 자유 가격이다. 那边卖6毛6，你这块卖6毛5，便宜你吧。我自己产的嘛，自己产的自己销的话是便宜的。是不是有点劲头啊？自己给自己干了。要不然成自个儿了，反正你不干也不用。 곡물시장에 좌판을 내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이들은 인근에서 온 농민들이었다. 농민들은 수확된 농산물 중에서 개인 몫으로 돌려진 것들을 이곳에 내다 팔며 이익을 남겼다. 자유 경쟁의 시대. 농민들의 삶은 이제 경쟁이라는 저울로 등급이 결정되고 있었다. 그렇다. 중국 농촌은 거대한 실험실이었다. 절대적인 평등 원칙을 고수하면서 자본주의의 시장 원리를 도입한 중국 농촌. 이제 그 실험들은 농촌을 벗어나 도시의 거리로 질주하고 있었다.